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물리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 파동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웅장한 교향곡으로 변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음악과 악기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가운데 도, 그리고 바순으로 연주하는 가운데 도. 이 둘은 음정이 완전히 똑같은데 왜 우리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릴까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단순한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음색과 물리학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사운드의 3차원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음색의 비밀인 하모닉스, 시간과 소리의 생명력, 소리의 공간적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 좌석 배치의 음향학까지 미시적인 소리파 등부터 거대한 교향악단까지 쭉 줌아웃하라해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섹션 사운드의 3차원 해부학입니다. 음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블록부터 해부해 보죠. 지금 보시는 이 3차원 모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소리를 평면적인 파동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정을 결정하는 주파수, 음량을 결정하는 진폭, 그리고 사운드의 탄생과 끝을 관장하는 시간. 이 세 가지 축이 입체적으로 교차하면서 우리가 듣는 하나의 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악기 소리를 짓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인 셈이죠. 두 번째 섹션은 하모닉스, 즉 음색의 비밀입니다. 단일 음표 속에 숨겨진 주파수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이올린과 바순 소리가 왜 다른지 여쭤봤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여러 주파수들이 겹겹이 쌓인 거대한 주파수의 탑이거든요. 화면의 도표를 한번 볼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기타줄을 떠올려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타줄을 튕기면 줄 전체 길이가 진동하면서 가장 낮은 소리인 기본음을 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와 동시에 줄 길이의 딱 2분의 1, 3분의 1, 그리고 4분의 1로 정확히 쪼개진 짧은 파장들도 같이 파르르 떨리면서 진동합니다. 이 짧은 진동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바로 배음, 즉 하모닉스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콘트라바순 도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원리는 기타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65Hz라는 하나의 기본음 위에 130Hz, 195Hz 같은 배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동시에 울리고 있죠. 이 배음들이 어떤 비율로 섞여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악기만의 고유한 지문, 즉 음색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먼트인데요. 우리가 아, 에, 이, 오, 우 하고 말할 때 입술이나 구강 구조 때문에 특정 주파수가 훅 하고 증폭되잖아요? 악기도 똑같아요. 연주자가 어떤 높낮이의 음을 연주하던 상관없이 그 악기의 물리적 구조 때문에 진폭이 항상 최고조로 확 치솟는 고정된 주파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먼트예요. 쉽게 말해 악기 특유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성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시간의 축입니다. 시간과 소리의 생명력. 소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유지되고 또 사라지는지 볼까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톤의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이론적인 정지 상태죠? 하지만 진짜 악기의 소리는 어떨까요? 오른쪽 플루트의 3차원 스펙트럼 이미지 한번 보세요. 소리가 처음 팍 터져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어택이라고 부르는 시작 과도기를 보면 와, 정말 지저분하고 복잡하죠? 배음들이 제각각 다른 속도로 튀어오르면서 치열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순간인 겁니다.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완벽하게 순수하고 깨끗한 주파수만 딱 떼어놓고 들으면 그냥 삐 하는 차가운 기계음처럼 들려요. 방금 전 스펙트럼에서 본 그 지저분한 어택 순간들, 그러니까 활이 현을 처음 긁을 때 나는 끽 하는 거친 소리나 관악기에 숨을 불어넣을 때 나는 쉿쉿거리는 공기 마찰음, 이런 소음들이 섞여 들어가야만 비로소 악기 소리가 진짜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완성하는 숨은 1등 공신이 바로 이 소음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섹션, 소리의 공간적 방향성입니다.
이제 시간을 넘어서 악기들이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 어떻게 소리를 뿜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흥미로운 팀파니 다이어그램에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악기가 소리를 낼 때 사방팔방으로 아주 동그랗게 똑같이 퍼져나갈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주파수나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소리는 클로버 잎사귀 모양이 되기도 하고 쌍극자 모양으로 특정한 방향을 향해 뻗어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는 위로 솟구치는데 또 어떤 소리는 옆으로만 강하게 퍼지는 식이죠.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악기마다 소리를 공간에 쏘아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플루트나 오보에는 맑은 소리를 그냥 앞쪽 정면으로 쭉 뿜어냅니다. 반면에 바수는 측면 벽이나 천장에 튕겨나오는 반사음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죠. 프렌치 호르는 어떨까요? 특유의 밝고 웅장한 음색을 내려면 무조건 뒷벽에 소리를 튕겨내야만 합니다. 또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에서 항상 뚜껑을 열고 똑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 이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주파가 연주자의 오른쪽, 그러니까 정확히 관객석을 향해 반사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무대 위에서 악기를 어디에 둘지 정하는 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고도의 물리적 전략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오케스트라 좌석 배치의 음향학. 거대한 교향곡을 물리적으로 믹싱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무대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아날로그 믹싱보드나 다름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제1 바이올린과 제2 바이올린을 지휘자 양옆으로 쫙 찢어놔서 마주보게 앉히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유럽식 혹은 독일식 배치인데요. 이렇게 하면 입체적인 스테레오 효과가 극대화되죠. 반면에 미국식 배치는 바이올린 그룹을 전부 다 왼쪽에 옹기종기 몰아넣습니다. 소리가 흩어지지 않고 쫀쫀하게 결합되는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어느 쪽이 더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휘자가 그 곡에서 어떤 음향적 맛을 살리고 싶은지에 따른 선택일 뿐입니다. 이때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오른쪽 현악기 방향성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1000Hz 주변의 고주파수 대역은 악기 정면으로 아주 꼿꼿하게 강하게 나갑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유럽식 배치를 생각해보죠. 제2 바이올린을 지휘자 오른쪽, 그러니까 관객석을 약간 등지는 각도로 앉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1 바이올린은 관객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쨍하고 선명한 고주파를 관객 얼굴에 다이렉트로 쏴줍니다. 밝게 들리죠?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은 몸이 돌아가 있으니까 소리가 무대 뒤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관객이 듣기엔 소리가 살짝 어둡고 둥글게 들리는 겁니다. 좌석 배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확연한 음색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죠. 화면에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지휘자와 음향 전문가들은요, 단 하나의 음표가 연주되기도 전에 이미 이 물리적인 세팅을 통해서 거대한 믹싱을 끝내놓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어떤 소리를 낼지에 따라 현악기들의 위치를 동적으로 싹 재배치하죠. 둘째, 관악기들 소리가 앞사람 등짝에 흡수돼서 먹먹해지지 않도록 관악기 섹션 전체를 계단식 연단 위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셋째, 그랜드 피아노의 고주파가 뚜껑을 막고 관객석으로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게 무조건 왼쪽에 세팅하고요. 그냥 관습처럼 보이던 이 모든 자리 배치가 사실은 소리 파동의 경로를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낸 물리학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보이지 않는 물리학의 세계 어떠셨나요? 다음에 콘서트홀에 가셔서 자리에 딱 앉으시면 연주가 시작될 때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아름다운 소리는 단순히 저 악기 자체의 소리일까? 아니면 홀 벽면을 타고 흐르는 반사음일까? 그것도 아니면 저 무대 위 치밀하게 계산된 좌석 배치에 과학을 듣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 정답은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정말 숨막히도록 완벽한 조화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